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시청자분들도 아니 지난달에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는 소위 그 첫 번째 샤넬백,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죠. 2022년 4월에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선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넘긴 800만 원 상당의 그 샤넬백, 그건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7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만 유죄였는데 오늘 이진관 판사는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물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김용남 의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3심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1심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내놓는 형량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이게 예. 유무죄 판단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형량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재판부는 지난번 한덕수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형량보다 8년 높은 23년을 선고했고 예. 이번에도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징역 6년과 그거에 따른 몰수형 등을 선고를 했는데 글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유무죄의 판단도 좀 갈린 게 형량에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습니다만 이 전성배 씨의 선고와 관련해서는 약간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피고인의 경우에야 처음부터 하여튼 가능한 한 다 부인했던 것이고 이 전성배 씨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만 중간에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걸 제출을 했잖아요. 예. 이른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게 선고할 때는 가만히 돼야 계속 지속적인 또 전성배 씨 아니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미법에서 발전해 있는 이른바 프리바게닝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결국엔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에 적절한 키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항소심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달에 있었던 김건희 씨 때는 두 개의 샤넬백 중에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전성배 씨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 샤넬백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선물로 준 거고 하나는 청탁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뇌물이고 이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선물을 계속 주면서 그 청탁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소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았겠죠. 샤넬백이 뭘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는 유죄고 무죄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냥 실소를 금할 길 없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3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2년 이렇게 5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6년 나온 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뭐 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 상식에 비추어서 어떻게 샤넬백이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패러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싼 거 계속 주다가 마지막에 초코파이 하나 주면 초코파이 값만 뇌물로 보면 되냐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들까지 다 나온 상황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의 이 판단이 항소심 가서 김건희 씨나 또는 이 전성배 씨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단이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에 정교 유착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정교 분리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